여러분은 회사에서 HR이나 인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인사팀을 HR팀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육팀을 HR팀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누군가는 이 둘을 HRM과 HRD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원래 HR은 휴먼 리소스라는 의미로 인적 자원에 대한 모든 것을 의미하죠. 기업의 사람을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HR은 미래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게다가 HR의 범위는 너무나 넓죠. 직원을 채용하고 평가와 이동, 급여와 복지, 승진과 교육, 징계와 포상, 그리고 퇴직까지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을 포함하니까요. 직장인이라면 HR이란 단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인재 경영, 리더와 리더십, 멘토와 코칭 등의 이야기도 모두 사람과 관련된 말이잖아요. 솔직히 알면 알수록 HR의 의미는 너무 넓고 깊어서 제대로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넓은 HR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회사의 미래가 사람이라면 HR의 핵심은 무조건 채용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반이듯이 HR의 시작인 채용이 절반 이상이고요. 그리고 채용이란 기업이나 조직이 필요한 인재를 선발해서 고용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하죠. 채용 방식으로는 공개 채용, 수시 채용, 경력직 채용, 인턴이나 알바 채용 등이 있고, 채용 과정으로는 서류 전형, 다양한 면접, 인적성 검사, 신체 검사, 그리고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되죠. 물론 이 외에도 계속 변화하면서 다양해지고 있죠. 그래서 채용도 알고 보면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이죠. 채용에서 실수하면 회사에 진짜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회사에 가장 뛰어난 인재가 들어와야 교육을 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가능해지죠. 사람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인성이나 태도, 실력이나 역량이 엉망인 직원을 뽑으면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요. 회사가 사람에게 시간과 노력을 아무리 투입해도 비용 낭비만 되는 경우도 많죠. 심한 경우엔 회사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금전 문제나 성희롱, 갑질 등의 비윤리적인 문제가 대표적이잖아요. 원래 비윤리적인 문제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회사의 채용 과정 자체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거죠. 보통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적으로는 1,000만 원, 기간은 한 달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채용 자체도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무조건 사람을 잘 뽑아야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채용 자체가 회사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또한 프로야구판에 150km를 던지는 왼손 투수는 지옥에 가서라도 무조건 데려와야 한다는 말처럼, 지금과 같은 인재전쟁 시대의 채용은 정확히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과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모시고 오는 특별한 과정을 의미하죠.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는 없어도 그런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목표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프로야구 구단은 스카우트팀이 정말 중요하죠. 구단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항상 아마 선수나 해외 선수들을 조사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죠.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면 스카우트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팀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채용에 대한 중요성이나 의식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솔직히 사람보다는 채용 프로세스 자체에 더 집중하고 있죠. 예를 들어 PT 면접을 도입한다거나 서류 전형에서 토익 점수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채용 프로세스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서 그 자체가 성과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진짜 성과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채용은 회사의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되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사람을 미래가 아닌 비용으로 생각하고 갑의 마인드에서 채용을 진행하죠. 대기업 채용의 현실은 모집 공고를 내면 수많은 취준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 중에 그나마 가장 양호한 사람을 뽑는 과정에 불과하죠. 그래도 나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회사의 미래라고 강조하고요. 당연히 지원자의 수준은 기업의 규모와 연봉에 따라 달라지죠. 정작 회사에 진짜 필요한 기술 인재나 핵심 인재 등은 채용이 쉽지 않고요. 기대하는 눈은 너무 높은데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스펙이 중요하고 직무 경험도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어쨌든 채용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누군가는 아인슈타인이나 워렌 버핏도 한국에 태어났다면 알바나 하면서 취업을 힘들어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하죠. 대기업에 취업하려면 9대 스펙이나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하거든요. 물론 인성과 태도도 좋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의 CEO라면 회사의 인재와 역량을 책임지는 부서를 어디로 정하시겠습니까? 인사팀인가요? 교육팀인가요? 아니면 채용팀인가요? 어쩌면 교육팀이나 채용팀이 인사팀 기능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인사팀의 명칭이 HR팀이겠죠? 제가 다녔던 회사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회사의 CEO였다면 저는 교육팀과 채용팀을 합쳐서 인재역량팀으로 운영했을 겁니다. 직원들의 역량을 모두 책임지는 역할을 부여했을 거고요. 이제는 회사에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인류만이 인류를 알아보고 키울 수 있듯이 초인류 회사가 되고 싶다면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과 그들을 채용할 수 있는 힘을 동시에 키워야만 하는 거죠. 당연히 힘들게 채용된 인재를 교육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의 CEO로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역량과 미래를 채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채용 프로세스를 그대로 유지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CEO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산입니까? 비용입니까? 인재와 역량은 교육이 중요합니까? 채용이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무엇이 우선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해보는 그 자체로 충분한 레벨업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 스쿨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